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문화 책방을 열고 있죠. 그렇게 크게 인기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제가 좀 독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그러한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분이 저술한 노바세라는 책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어 문장이 굉장히 평이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소파에 놓고서 생각날 때마다 한 줄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금방 한 권이 다 읽혀지는. 네, 이분이 또 과학자고 대기화학자이면서 의학 박사이면서 이 지구 생물학자이면서 아주 이게 명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과학도기 때문에 문장을 무슨 은유적으로 쓰거나 굉장히 장문을 쓰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간략하게 이제 그 문장을 서술하는 스타일이고, 이 영미권 학자들이 좀 문장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쓰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이제 이쪽 유럽의,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학자들, 이탈리아 이쪽 학자들은 좀 이제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분이 쓴 노바세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제임스 러브록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알게 됐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강의가 식물 생태학이거든요. 제가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예. 근데 식물 생태학에서 botanical ecology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이아 이론이 나와요. 이 제임스 러브록은 대기화학자고 대기과학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질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의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분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한 게 가이아, The Hypothesis of Gaia, 가이아의 가설 또는 가이아 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게 1970년대 후반, 78년도쯤에 그 이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는 1960년대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해양 지질학자이면서 대기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구의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 지구의 대기에 떠다니는 그러한 공기들의 성분, 그리고 이제 해양 속에서 이제 떠다니는 그런 해양의 이 여러 가지 이제 화합물들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게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한 게 가이아 가설이에요. 즉, 지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항상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는 아주 추우나 아주 더우나 비가 아주 많이 오나 아주 가무나 상관없이 늘 일정한 해수면의 온도와 늘 일정한 대기의 어떤 공기들의 어떤 화합물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살아 숨쉬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주장을 한 게 가이아 이론이에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학설이 나왔을 때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다 비웃었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지구가 무생물인데 이거를 생물이라고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가설이긴 해요.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지구가 스스로 자기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태동한 학문이 지구 시스템 과학이에요. 지구 시스템 과학은 이 가이아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가이아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을 이제 뜻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대기의 성분을 항상적으로 유지하고 항상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기 조절 시스템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이론을 처음 제시한 분이고,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참을 흐른 후에,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분이, 저는 이분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세가 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본인이 99세 때 이제 저술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술을 하면서 이제 100세가 되던 해에 출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 노바세. 노바세라는 말은요, 뉴 에라, 새로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네. 좀 의미심장하죠? 지금 기후 위기가 뭐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기후 재앙이다 해가지고 뭐 저기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기후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남쪽 이 열대 지방이나 남쪽 지방, 동남아 쪽에는 지금 섬이 잠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인도네시아도 지금 그 수도인 자카르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간다는 건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있었던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 후손들은 더 많은 기후의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후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100세가 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대기과학자인 이 제임스 러브럭 할아버지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본 제목은 노바센인데 부제가 있어요. The Coming Age of Hyperintelligence. 하이퍼인텔리전스는 뭐냐면 초지능입니다. 지능을 넘어선 초지능. 초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년에 이제 이분이 뭐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전망을 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제임스 러브럭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이 책의 주제는 뭐냐? 미래는 사이보그 또는 AI 로봇들의 지배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고, 미래의 지구는 이 AI 로봇과 같은 사이보그가 지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2019년도 8월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MBC 뉴스 이제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보면은, 미래에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존재들이 우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이보그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사이보그는 조금 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자각할 수 있는 존재를 이제 이 사이보그라고 합니다. 이 사이보그를 어떤 또 하나의 생물계, 킹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보그들은
인간이 동물계로서 식물계 위에 우위에 선 것처럼 그들은 우리 위에 쓸 것이다. 인간의 위에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 에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 노바세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겨우 140장에 그분이 미래의 지구에 대한 우주론을 아주 명쾌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사이보그는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뭐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무슨 뭐 엄청나게 막 그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종류의 폭력적인 그러한 사이보그가 아니라 굉장히 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진화적인 측면에서 인간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진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 진화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보다 더 우위에 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사이보그들이 지구를 지배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분은 노바세라고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이 노바세의 지금 초기 단계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 노바세가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는 이제 이 사이보그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구글의 알파제로와 같은 그러한 이제 AI 로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임스 러브록에 따르면은 알파제로와 같은 누군가가 만든 인공지능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 또는 지적인 생명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한 사이보그들은 조금 기존에 알고 있는 뭔가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이보그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 사이보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구를 개조하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뭐 멸망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인간을 뭐 막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사이보그들이 보기에는 이 인간들이 자신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치 현재 우리가 이 정원에서 식물들을 보듯이 사이보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보그들은 지구에 이제 새롭게 나타날, 그러니까 인간보다 우위에 설 그러한 초지능을 가진 존재인데, 이 존재들은 이 뭔가 지구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 인간을 뭐 지배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은 정말 하찮은 그 지능적으로 너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 경쟁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원에서 식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니까 막 정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을 볼 때 우리의 경쟁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물을 보듯이 그 로봇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마치 미래의 사이보그는 인간을 식물 보듯이 한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러브록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치 공상과학의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온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반드시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는 이들 AI, 초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들의 진화로 인하여 좀 더 자연스럽고 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들이 어떤 인간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구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초지능을 가진 로봇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것, 이거를 오히려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AI나 로봇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창조물이죠. 기술적인 진화, 창조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이제 새롭게 개발해낸 또 하나의 어떤 기술적 존재 또는 뭐 기계 자손?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컴퓨터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고, 이 컴퓨터의 어떤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계로까지 발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인간이 생산해낸, 인간이 낳은 자손 아닙니까? 비록 살아있는 자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 후손이죠. 자, 그래서 우리보다 이 기계 후손들은, 그러니까 AI 로봇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100배, 10,000배 이상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고, 빠르게 계산하고, 그리고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기후 재앙,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 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해서 이거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 지구적인 지질학적 시대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지구가 변화하는 그 단계에 지금 몰입했다라고 해서 인류에 의해서 변화되는 지질학적 시대라고 해서 인류세, 그걸 이제 영어로 안트로포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트로포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인류세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그 끝에서 노바세,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어놓은, 이걸 과학서라고 봐야 할지 예언서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보그, 미래에 인간이 낳은 새로운 기계 자손들, AI 로봇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그 속도가 무려 10,000배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지능, 초지능. 그거는 이제 인간이 사실은 언어에 의해서 발달된 지능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근데 그 덕분에 좀 잃어버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직관적인 것. 그러니까 뭐 텔레파시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느낌으로 바로 아는 그러한 직관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언어 능력이 발달함으로써 또 그것 때문에 더 잊혀진 능력, 즉 어떤 초지능은 바로 직관적인 능력, 또 다른 종류의 지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AI 기계들은, 그러니까 로봇들은 텔레파시를 활용해서 소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쓰는 이 언어, 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때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텔레파시로 직관적으로 서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이버그들의 세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슬퍼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이 자손들, 기계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우리를 식물 보듯이 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있는 자기 조절 시스템을 갖춘 가이아라는 생명체라고 했죠.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오늘날의 학자들도 이분의 이 이론에 많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이론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지금 인간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때문에 이 지구의 항상적인 그 온도를 이제 파괴하는 단계에 갔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열도 지금 이가 태양계를 움직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태양이잖아요. 근데 그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 이 열이 앞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발생되는 열도 지구에 그대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래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들의 지능으로는 그런 것까지 대응이 안 되고 이 AI 로봇, 그러니까 사이보그들이 그러한 빠른 10,000배 이상의 빠른 그러한 속도로 이러한 지적 능력, 10,000배 이상 빨리 처리하는 지적 능력으로 이러한 생물학적인 생명체,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이 자기조절 시스템을 보존하면서 지구의 열이 태양에 의해서 막 이 급속도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계속 지구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들이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그가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발명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크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구가 이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우리가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배당할 것이다.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인간은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진화상에서도 인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했고 인간이 낳은 새로운 컴퓨터 자손인 AI 로봇이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은 평화롭게 은퇴를 하면 되고 이 사이보그들이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해서 그들이 이 지구의 온도를 항상적인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노바세가 시작되면은 이 새로운 이 사이버그들이 지배하는 노바세가 시작되면은 어떤 이제 기술들이 개발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도 다루고 있거든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태양열 발전 식물을 방목하는 전자동물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망에 직접 연결된 전자나무가 있고 무기나무에 열매처럼 매달린 배터리 이런 등등의 이러한 이 기술들을 사이버그가 개발을 할 거라고 지금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분의 상상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노바세라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인류에 의해서 지구가 변화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류가 낳은 새로운 기계 자손들인 AI 로봇들이 즉 사이버그가 나타나서 이런 사이버그들에 의해서 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지구가 인간에게 이제 인간의 이 머리로는 안 되니까 이 사이버그들이 지구의 온도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역할 또는 탁월한 지능을 활용해서 지구를 보존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노바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건 바로 이 초지능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분의 이런 아이디어, 이러한 어떤 이 사이버그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또 평화롭게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들이 앞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이렇게 이들은 결국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 이 자기 조절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버그가 인간보다 더 우위에 서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은 이 지구를 이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이 초지능을 가진 사이버그가 이제 이 인간들과 함께 그걸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좀 피상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있죠. 제임스 러브록이 좀 놓치고 있는 피상적인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분은 이 사이버그가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딥러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식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사이보그가 행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을 소유한 AI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제 이 AI가 알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인간처럼?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좀 이게 공상과학 소설과 같다. 이러한 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의식을 가진 AI 존재에 대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그 이제 뭐 진실 공방 여부는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의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을 우주의 의식이라고 보잖아요. 지구가 처음에 이제 빅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나서 이제 뭐 이제 혐기성, 호기성 뭐 이렇게 쭉 나가지고 진화를 해서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까지 진화의 최종 단계에 왔을 때 인간은 이제는 이 우주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진화 부분에서의 최종 단계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의식을 가지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영혼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컴퓨터가 그거를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마치 신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적인 존재가 되느냐 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막 제기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이아 가설 이후에 또 정말 이 센세이션한 그러한 또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100세가 넘은 메가다 장군이 얘기했나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진짜 이 100세가 된 나이에도 이러한 그 어떤 책을 어떤 그러한 우주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난 그게 정말 너무나 부럽고 제가 만약에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저도 이런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굉장히 오래된 가이아 이론을 제시했던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의 새로 나온 신간 2019년도에 나온 노바세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